우리 모두는 이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저마다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때로는 시스템의 완벽한 실행을 위해, 때로는 불필요한 감정적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기꺼이 본래의 신념을 감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런 내면의 질문과 마주칩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가장 효율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한 순간, 완벽하게 설계된 프로젝트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된 바로 그 순간, 모두가 당신의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에 박수를 보내는 그 승리의 한복판에서 문득 지독한 공허함과 함께 이건 내 진짜 목적이 아니었다고 속삭여 본 적 없으신가요? 이 질문이 유독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설계된 핵심 원칙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종 논리적 타당성과 전략적 효율성을 가장 높은, 어쩌면 유일한 가치에 둡니다. 이 견고하고 차가운 갑옷은 혼돈의 세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요새처럼 느껴집니다. 시스템을 교란하는 모든 감정적 노이즈를 제거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통제하며 목표를 향해 최단 경로로 나아가려는 그 명료한 의지. 그 갑옷은 너무나 정교하고 그 효율성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내 본래의 모습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완벽한 요새가 그 안의 주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기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나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요새의 가장 깊은 곳, 통제실에 앉아있는 진짜 주인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논리를 전개하고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핵심 가치,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냉철하게 결론 내리는 순간에도 영혼은 완강히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고, 이것은 내가 원하던 의미가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그 끝없는 효율적인 수단과 본질적인 목적의 부조화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내면의 전쟁은 소리 없이 우리를 좀먹고 모든 성취의 의미를 앗아가며 존재의 목적의식을 고갈시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완벽한 전략가라는 자아와 본연의 신념을 가진 자아 사이 그 아득한 괴리의 경계에서 홀로 고뇌하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잃어버렸거나 혹은 그 효율적인 성벽 뒤에 스스로 유배보냈던 진짜 자신, 그 논리적 성벽의 주인을 마주하는 거울입니다. 그 견고한 갑옷은 당신을 지키는 도구였을 뿐 당신 자신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무거운 갑옷을 온전히 벗어내고 진정한 나의 신념으로 숨쉬기 위한 성찰의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 논리라는 이름의 요새. 세상에는 감정의 개입 자체를 시스템의 오류 혹은 치명적 오염처럼 고통스럽게 감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비논리적인 반응이나 예측 불가능한 감정적 호소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의 총보에 난입한 날카로운 소음이자 자신이 공들여 구축한 완벽한 논리적 아키텍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바이러스 그 자체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바이러스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오염시키고 변수를 통제 불가능하게 만들며 가장 명료했던 목표 달성의 경로를 안개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효율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 내면의 목소리, 자신의 가장 깊은 신념마저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규정하고 제거 목록에 올립니다. 내 안에서조차 이 오류가 발생하여 나의 위대한 설계를 망가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가져올 그 명백한 시스템의 붕괴를 피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합의한 그 명료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동기와 신념을 거두어드립니다. 감정은 배제한다. 이 말은 냉철함이나 객관성을 향한 자발적인 선택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순간의 위태로운 논리적 평형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자기방어 기제이자 혼돈에 맞서는 처절한 선언입니다. 더 이상의 오류를 원하지 않으니 부디 그 비논리적인 데이터를 나에게 들이밀지 말라는 무의식적인 외침입니다. 그 흠잡을 데 없는 무표정, 타인이 보기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태도는 당장의 혼란을 통제하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손쉽고 강력한 전략적 방어막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조직과 목표를 향한 비범하고 냉철한 헌신입니다. 시스템을 지키고 싶은 합리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갑옷의 이면에는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비논리와 감정의 형태를 띤 지극히 연약하고 순수한 신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두려움은 자신의 이 연약한 핵심 신념이 외부의 비논리적인 자극에 감염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하게도 그들의 거친 논리에 의해 오해받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방화벽은 사실 외부의 비논리로부터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비논리로부터 내면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이중의 장치였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 논리적 방어가 일회성 전술이 아닌 영구적인 전략이 될 때 발생합니다. 이 갑옷이 단단한 피부처럼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피부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히 융합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효율이 습관이 되면 신념은 무뎌집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 이유는 휘발됩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거대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논리의 소음 속에서 점차 길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들렸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나중에는 너무 희미해져 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이 진정 무엇을 위해 이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이 성벽을 쌓아 올린 최초의 이유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목적의식을 잃어갑니다.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주인은 없는 요새,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린 공허한 시스템의 관리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균열의 순간 이건 내가 아니다. 수많은 합리적인 결정들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논리적 성벽을 이룹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설계된 그 요새가 역설적이게도 그 완벽함 때문에 내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임계점에 다다를 때 예고 없이 균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창한 실패, 시스템이 붕괴하는 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극히 완벽하게 성공한 모든 변수가 통제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명백히 비효율적이지만 인간적인 동료를 가장 예리한 논리로 비판하고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구조조정안을 관철시킵니다. 시스템은 완벽해졌고 당신은 가장 유능하고 냉철하다는 찬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공허한 성과를 받아듭니다. 나의 논리가 내가 한때 지키고자 했던 이름 모를 신념을 단돈 1원의 헐값으로 거래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이익이 되는 편에 섭니다. 진심이지만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쪽이 아니라 관계의 손익 계산을 따져 유리한 쪽에 섭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건 비겁하다. 이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외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관계의 복잡한 감정적 마찰을 감당할 용기가 없습니다. 논리적인 침묵으로 혹은 애매한 태도로 그저 유리한 쪽에 동조하고 맙니다. 스스로의 합리성이 경멸스러워지는 찰나입니다. 가족이나 연인에게 논리로 포장된 완벽한 통제를 가합니다. 다 너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반박 불가능한 합리성 앞에 상대방의 고유한 감정, 그들의 비논리적인 열망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침묵당합니다. 또다시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로 상대를 완벽히 압도하는 내 모습을 마치 3인칭 시점으로 무기력하게 발견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온몸을 휘감는 날카로운 이질감과 뼈를 애는 듯한 서늘한 공허함이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모든 분석이 끝난 늦은 밤, 홀로 남겨졌을 때, 혹은 방금 전까지 완벽한 논리로 모두를 제압한 회의실에서 돌아와 모니터를 마주했을 때 모니터에 비친 나는 여전히 냉철하고 이성적입니다. 완벽한 포커페이스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논리 뒤에 그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안에 주인이 없다는 것을, 목적이 증발했다는 것을, 문득 그 모든 것이 나를 주인공으로 한 거대한 효율성의 연극이었으며 나는 그 연극의 주인공이 아닌 가장 완벽한 소품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 유능함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억눌려왔던 나의 본질적인 가치관, 그 성벽 가장 깊은 곳에 유배되었던 주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내가 지금 증명한 그 완벽한 효율은 내가 경멸하던 바로 그 무의미한 공허함이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세상 그 어떤 데이터보다 크고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이 깨달음은 지독히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지난 모든 전략과 성과, 내가 평생 쌓아올린 이 논리의 성벽 전체를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순간입니다. 시끄럽게 갑옷이 깨지는 그 소리는 그동안 시스템의 노예였던 비로소 진짜 자아가 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3. 갑옷 뒤에 숨겨진 거대한 두려움. 진짜 나의 신념대로 살고 싶다는 열망은 강렬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가장 내밀한 지성소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본능적인 부름입니다. 이 열망은 단순한 감상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지적 시스템의 목적 그 자체를 향한 갈증입니다. 나의 모든 완벽한 전략이 나의 가장 깊은 신념이라는 단 하나의 좌표를 향해 정렬되기를 바라는 일치를 향한 지적인 갈망입니다. 이 순수하고도 강력한 열망은 매 순간 우리를 재촉하고 이 공허한 연극을 멈추고 진정한 나로 돌아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선명하고 절박한 목적을 향한 열망보다 더 원초적이고 더 시스템 깊숙이 각인된 생존 본능이 우리의 발목을 무겁게 붙잡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신념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목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뇌에 배선되어 있습니다. 이 갑옷은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개발한 최초의 생존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역설에 갇힙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숨막히고 불편한 갑옷을 벗지 못했을까요? 이 논리가 내 본래의 목적이 아님을 명백히 알면서도 그 주인이 갑옷에 갇혀 질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알 수 없는 공포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택했을까요? 왜 차라리 이 공허한 효율성과 그에 따르는 만성적인 영혼의 통증을 감내했을까요? 갑옷 속에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완벽하지만 영혼 없는 연극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 그 이면에는 거대하고도 내재된 모든 논리와 이성마저 마비시키는 삼중의 원시적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논리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의 기반을 뒤흔드는 바로 그 시스템의 근간에 대한 공포입니다. 1. 유약함과 비합리성이라는 낙인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 본질적으로 유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원함을 넘어 그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타인에게 논리적이고 통찰력 있으며 유능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 혼돈의 세계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식이자 생존과 직결된 본능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지적인 인정은 심리적인 존재 증명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에 나의 진솔한 신념이나 지금 당장 논리로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 나의 가장 깊은 가치관을 표현했을 때 돌아올지 모르는 그 차가운 반응이 그 무관심이나 경멸이 죽을 만큼 두렵습니다. 단순한 비동의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구축한 나라는 존재의 논리 시스템 전체에 대한 거부이자 사형 선고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건 비합리적이야 혹은 지극히 감정적인 판단이군이라는 경멸 어린 눈빛, 그것은 즉각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 내면을 산산조각 냅니다. 상대방이 나를 감정적이거나 비논리적인 사람, 결함 있는 시스템으로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공포스러워합니다. 이 낙인은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붉은 주홍글씨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논리가, 모든 성과가 이 비합리성이라는 단 하나의 오점 때문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 감정은 배제한다는 주문을 외우며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유능한 전략가라는 평판. 그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험난한 비논리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던 유일한 지적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는 내 안에 가장 연약하고 순수한 불씨를 지키기 위해 내가 건조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배였습니다. 갑옷을 벗는 행위,
나의 신념을 논리의 변호 없이 날 것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이 소중한 방주를 스스로 침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논리적 보호 장비 없이 감정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심연 속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논리가 무너지는 그 혼돈의 공간 속으로 자발적으로 뛰어내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 추락의 대가와 비합리성의 공포를 알기에 그 엄청난 대가를 감당하기를 망설입니다. 아니, 차라리 그 방주 안에서 질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안전한 갑옷을 포기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무능과 혼돈에 휩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앞선 두려움보다 더욱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시스템의 설계자로서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는 생존 회로에 가장 깊이 새겨진 경고음과 같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의 비합리적인 흐름이나 보이지 않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나의 시스템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 혼돈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 즉각적인 결과를 동물적으로 감지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끔찍하고도 고독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진짜 공포는 모두가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흐름 속에서 나 홀로 논리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그런 상황은 오히려 나는 역시 옳았다는 지적인 우월감을 확인시켜주는 은밀하게 즐기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검증의 순간입니다. 진짜 공포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모두가 논리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극히 합리적으로 동의하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 홀로 나의 가장 깊은 신념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의 가치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우리는 그 감각을, 그 고립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동안 힘들게 유지해온 유능함이라는 정체성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넘어 내가 그토록 혐오했던 시스템의 적이 되는 듯한 공포입니다. 스스로가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버그가 되고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변수가 되는 듯한 끔찍한 자기 혐오입니다. 비합리적인 이단화로 배제될지 모른다는 생존의 불안감. 단순한 사회적 고립이 아닙니다. 지성의 세계로부터의 추방, 무능한 존재로 낙인 찍히는 지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무능과 배척의 공포는 너무나 강력하고 압도적이어서 종종 나의 진실, 영혼의 진리를 기꺼이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진실 대신 집단의 차갑고 효율적인 논리, 기능적 진리 속에 머무는 쪽을 택합니다. 결국 옳은 존재가 되는 것보다 유능한 존재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장 깊은 생존 본능이 이성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삼취약성 노출 자체에 대한 감각적인 공포, 앞선 두려움과 결이 다릅니다. 이것은 논리나 전략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하기 이전에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그 모든 논리 시스템의 전원과도 같은 핵심이 먼저 반응하는 날것의 육체적인 위협 신호입니다. 많은 INTJ에게 자신의 진짜 속내,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연약하고 순수한 핵심 가치관을 드러내는 상황은 그 자체로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이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갑옷이 벗겨진 채 자신의 뛰고 있는 심장을 꺼내어 차갑고 날카로운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듯한 감각적 과부하 상태입니다. 나의 가장 순수한 신념을 말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하거나 비웃을지 모른다는 생각.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왜 내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그 공리가 타인의 무감각한 논리에 의해 분석당하고 평가절하당하고 심지어 순진하다고 조롱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뾰족한 유리 파편처럼 우리의 모든 감각을 직접적으로 찌릅니다. 그 순간 시스템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이성보다 더 빠르게 뛰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목소리는 역설적이게도 내면의 공포를 감추기 위해 의지와 상관없이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온몸의 근육이 방어적으로 긴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끔찍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정신이 육체의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INTJ에게는 가장 끔찍한 신호이자 내면의 배신입니다. 나의 시스템이 나의 의지가 아닌 원시적인 공포 따위에 점령당했다는 패배감입니다. 바로 그 날카로운 긴장감, 그 순간을 지배하는 지독한 취약성, 그리고
이 통제 불가능한 나의 배신을 단 1초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 감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기꺼이 즉각적으로 나의 가치관을 다시 성벽, 가장 깊은 곳의 지하 감옥에 가두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 쪽을 택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본능적인 자기방어 기제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다시는 이 위험한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 세 가지 두려움 비합리성이라는 낙인, 무능이라는 배척, 그리고 취약성이라는 노출은 개별적으로도 강력합니다. 각각 우리의 지성, 생존 그리고 본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 내면에서 그것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원시적이고 압도적인 폭풍이 됩니다.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성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공포입니다. 이성은 이 원초적인 공포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념을 지키자니 유능함을 잃고 유능함을 지키자니 신념을 잃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나의 일부가 죽는 완벽한 논리적 모순, 체크메이트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전쟁을 끝내기 위해 기꺼이 처절하게 진정한 나를 숨깁니다. 아니, 숨긴다는 표현은 너무 온화합니다. 사실상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논리라는 이름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차가우며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감옥을 짓고 진짜 나를 그곳에 스스로 유배보냅니다. 그 텅 빈 무대 위에, 그 텅 비어버린 왕좌 위에, 그 감옥의 주인이 아닌 가장 유능하고 합리적인 전략가라는 이름의 가장 완벽하고 무자비한 간수를 대신 앉혀놓습니다. 이 간수의 유일한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부의 그 어떤 비논리도 이 성벽을 뚫지 못하게 하는 것. 둘째, 감옥 안의 주인이 그 어떤 비합리적인 목소리도 밖으로 내지 못하게 감시하고 억압하는 것.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지었던 이 논리의 성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이 끔찍한 아이러니 속에서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공허한 생존을 시작합니다. 4. 부조화가 남긴 비싼 대가. 감정은 배제한다는 그 편리한 주문을 외우며 치러온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근본적입니다. 그 말은 당장의 혼란을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는 지독히도 유혹적인 속삭임과 같았습니다. 통제라는 이름의 달콤한 과실을 약속했습니다. 그 주문 뒤에 숨어 수많은 비논리와 감정의 파도를 피해왔다고, 시스템을 완벽히 관리하고 있다고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악마의 계약이었습니다. 혼돈을 정복하는 힘을 얻는 대가로 그 힘을 사용하는 이유를 팔아넘겼습니다. 이 거래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딜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신념은 그저 힘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담보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일시적인 효율성이라는 신기루를, 그 완벽한 통제라는 환상을 얻는 대신 존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조각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담보로 내주었습니다. 나의 진정한 목적, 나의 고유한 신념, 나의 자아였습니다. 이것들은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청사진 그 자체이자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단 하나의 동력원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그 손실이 너무나 서서히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재난처럼 하루아침에 닥치지 않습니다. 마치 소리 없는 누수처럼, 건물의 주춧돌이 부식되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시스템은 겉보기에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그 기반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혹은 무색무취의 가스에 중독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저 무감각해지는 것을 냉철해지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영혼이 서서히 마비되는 것을 이성이 승리한 것이라 오해합니다. 그렇게 모두 사라지고 텅 비어버린 자신을 마주한 뒤에야, 그 모든 것을 이뤄낸 완벽한 성공의 정점에서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 논리가 사실은 나의 목적을 서서히 집어삼키는 포식자였음을,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 그 자체였음을, 그리고 그 대가가 이 완벽하지만 텅 빈 시스템을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거대하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1. 정체성의 침식. 치르는 대가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돌이킬 수 없고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내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효율적인 선택을 수용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처음 그 한 번은 합리적인 타협처럼 보입니다. 더 큰 그림을 위해,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라는 논리는 내면의 불편함을 사소하고 감정적인 노이즈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인 타협은 사실상 내면 영토의 주권을 한 뼘씩 스스로 포기하고 타인의 논리나 상황의 효율성이라는 외부 세력에게 그 점령을 기꺼이 허락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던 것이 두 번째는 무뎌짐이 되고 세 번째는 점차 무감각한 익숙함이 됩니다. 내면의 주인이 항의하던 그 신성한 자리에 효율이 자신의 깃발을 꽂습니다. 이제 그 땅은 신념이 아닌 효율의 법을 따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엇이 나의 진짜 목적이었는지 그 선명했던 경계선조차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나의 원래 코드는 외부의 코드에 의해 완벽하게 덮어쓰기 당합니다. 더 정확히는 신념이라는 운영체제가 통째로 삭제되고 그 자리에 효율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가 설치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지탱하던 내면의 기둥들이 하나씩 뽑혀나갑니다. 타인의 목표와 상황의 논리가 주인을 잃고 텅 비어버린 그 내면을 마치 진공이 공기를 빨아들이듯 소리 없이 완벽하게 잠식합니다. 이제 이 시스템은 자신을 위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동하기 위해 작동할 뿐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명령을 내리는 그 어떤 외부의 목표라도 기꺼이 수행하는 주인 없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 이상 나의 신념을 참조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나의 신념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라는 질문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정작 나는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엇을 믿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나는 텅 비어버린 껍데기,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그 어디도 가리키지 않는 나침반이 됩니다. 혹은 가장 강력한 최신형 엔진을 달고도 목적지가 없어 공회전만 하고 있는 유령선과도 같습니다. 목적 없는 시스템이 됩니다. 거울 속의 나를 보아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비친 유능한 전략가는 분명 나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 존재가 지독히도 낯섭니다. 나 자신에게 완벽하고도 서글픈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누적되는 분노와 억압된 자아의 폭발. 겉으로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합리적인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짓고 있습니다. 그 갑옷은 너무나 견고하고 익숙해서 때로는 스스로도 그것이 진짜 내 얼굴이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하고 차가운 갑옷 아래 내면에는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발화되지 못한 수많은 신념의 좌절과 가치관의 분노가 용암처럼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것은 맑은 호수 밑바닥에 쌓이는 독성 침전물이 아니라 지각 아래에서 끊임없이 들끓으며 탈출구를 찾는 마그마의 압력과 같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그건 옳지 않아라는 수천 개의 단어들, 논리라는 이름으로 짓밟히고 무시당한 나의 고유한 가치관들, 더 큰 이익을 위해 전략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애써 삼켜버린 불의와 위선에 대한 역겨움. 이것들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처럼 차곡차곡 쌓여 내면의 압력을 임계점까지 밀어올립니다. 이 억압된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처럼 그저 압축되고 응축되어 형태를 바꾸어 잠복할 뿐입니다. 이 강력한 신념의 에너지는 정당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썩거나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가장 약하고 취약한 지점을, 혹은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논리의 갑옷을 뚫고 나옵니다. 첫 번째 출구는 가장 격렬한 외파, 열등 기능의 폭주입니다.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사소한 비논리나 불의 혹은 위선에 불이 붙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작은 비효율, 사소한 규칙 위반, 혹은 자신이 정한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타인의 사소한 모습 같은 것들입니다. 그 순간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이때 터져나오는 분노는 이성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논리라는 제어 장치가 완전히 타버린 신념이라는 원자력 그 자체의 폭주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썩었다. 전부 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식의 모든 것을 선과 악, 흑과 백으로 재단하는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도덕적 폭발입니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유약하고 감정적인 모습으로 자신과 세상을 저주합니다. 분노라기보다는 성전에 가까운 맹렬함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갑자기 왜 저렇게 독선적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지금 눈앞의 사소한 일이 원인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을 배신해왔던 그 겹겹이 쌓아 올린 자기 혐오와 신념의 침전물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내면의 지진입니다. 두 번째 출구는 더욱 조용하고 파괴적인 내파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그 모든 날카로운 에너지가 방향을 틀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 나 자신을 공격합니다. 폭발 대신 모든 것을 비웃는 차가운 냉소주의라는 논리보다 더 두껍고 얼어붙은 갑옷을 두릅니다.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진심을 다해봤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신념, 목적, 그런 건 순진한 바보들이나 믿는 거야. 모든 것은 결국 무의미하다. 이 냉소는 외부를 향한 조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꺾여버린 신념을 향한 가장 잔인한 자기방어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예 믿음이라는 기능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영혼의 소진, 영혼의 동사 상태입니다. 논리라는 갑옷을 지키기 위해 그 갑옷의 주인이었던 내면의 나라는 존재의 불씨를 스스로 꺼버린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의 상실. 마주하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효율적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타인과의 불필요한 감정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 차가운 갑옷을 썼습니다. 유능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 이 갑옷은 타인에게 얕보이거나 비합리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사회적 인터페이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유능한 사람이 되려 애쓰는 바로 그 순간, 역설적으로 그 누구와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박탈합니다. 갑옷과 갑옷의 만남은 결코 영혼과 영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잘 짜인 거래일 뿐 진정한 교감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유능함을 소비하고 서로의 지성을 필요로 하며 서로의 논리를 존중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 그의 비논리적인 슬픔, 그의 불완전한 열망, 그의 말도 안 되는 신념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갑옷을 쓴 관계는 본질적으로 피상적이고 기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겉보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일지언정 지독히 공허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세심하게 연기하는 논리적인 나, 유능한 나를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그들은 나의 성체를 존경합니다. 그 완벽한 논리, 그 빈틈없는 전략,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방어벽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 성체 안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성체의 주인이 밤에 홀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위해 눈물 흘리며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애초에 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니까요. 나의 가장 어둡고 가장 빛나는 진짜 목적이 나의 그 연약하고 순수한 신념이 그 갑옷 뒤 성체 가장 깊은 곳에 철저히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갑옷을 신뢰하고 기능을 사랑하고 있을 뿐 진짜 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는 순간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고독, 기능적으로는 완벽히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어디에도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나는 유능한 해결사, 믿을 만한 전략가로서는 존재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텅 빈 시스템의 통제실에 홀로 고립됩니다. 수많은 모니터로 세상을 분석하고 통제하지만 그 어떤 모니터 속의 인물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효율과 통제를 원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관계의 본질인 진실한 연결을 잃어버리고 가장 처절하고 고독한 설계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설계했지만 그 안에 나를 위한 자리는 없는 완벽한 비극 속에서 말입니다. 갑옷을 벗을 때 마주하는 현실의 저항. 큰 용기를 내어 그 무겁고 답답했으며 공허했던 갑옷을 벗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논리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진짜 나라는 주인을 마침내 해방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이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알아볼 것이라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드디어 당신의 진짜 신념을 알겠군요. 그렇게 목적이 더해진 모습이 훨씬 더 완벽하고 보기 좋습니다라며 진정한 통합을 인정해 줄 것이라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아쉽게도 현실은 그 상상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갑옷을 벗은 맨 얼굴, 그 논리에 방패 없이 날것으로 드러낸 신념으로 마주하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거칠고 무엇보다 비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쩌면 내면의 전쟁보다 더 지독한 두 번째 전쟁, 이해받지 못하는 자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먼저 가장 가까웠던 유능함에 크게 의존했던 주변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그들은 해방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오류로 간주하고 수정하려 듭니다. 너 변했다. 요즘 판단력이 흐려졌어. 왜 그렇게까지 비효율적으로 굴어? 그건 감정적인 결정이야. 데이터는 어디 있지? 근거가 뭐야? 예전에는 합리적이고 좋았는데 안 그랬는데. 예전에 너라면 이런 비논리적인 선택은 절대 안 했어. 당신의 그 신념이라는 거 그냥 고집 아니야? 이와 같은 말들이 단순한 관찰이나 질문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난이자 무능의 낙인처럼 날아옵니다. 마치 당신의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라는 경고음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은 나의 진정한 신념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언제나 합리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았던 기존의 완벽한 문제 해결 도구로서의 역할을 그리워하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나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깨달음입니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용성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나의 신념은 그들의 안락하고 익숙했던 세상을 뒤흔드는 불편한 변수이자 비합리성, 시스템 오류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나의 성장을 자신들의 질서에 대한 도전 혹은 자신들을 향한 일종의 지적인 배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성적이기로 우리와 암묵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째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가? 그들은 나의 진짜 자아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이전의 안정된 버전으로 롤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외부의 저항보다 더 무섭고 강력하며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자기 의심의 역습입니다. 외부의 저항은 그저 타인의 비논리나 예상된 마찰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저항은 다릅니다. 나의 논리가 나의 신념을 공격하는 끔찍한 내전이자 간수가 주인에게 가하는 최후의 반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성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치열하고 고독한 그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진짜 전쟁터입니다. 타인의 실망하는 표정, 너답지 않다는 목소리, 혹은 나를 비합리적이라며 떠나가는 듯한 관계의 균열을 마주할 때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나라는 시스템의 기반 공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감각입니다. 나의 모든 유능함이 사실은 공허함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다고 내 자신의 논리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바로 그때 그 간수의 목소리가 가장 합리적인 가면을 쓰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독선적이었나? 이 신념이라는 것이 사실은 논리로 포장된 또 다른 오만은 아닐까? 나의 신념을 찾는 것이 결국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시스템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망가뜨리는 일이었나? 효율을 잃고 얻은 이 진정성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냥 예전처럼 내가 한 번 더 숨기고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안전하고 검증되었으며 현명했던 것은 아닐까? 이처럼 수많은 내면의 자기 의심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을 속삭이는 목소리로 나를 사정없이 흔듭니다. 다시 그 안전했던 갑옷 속으로, 그 유능했던 감옥 속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이 자기 의심은 우리가 벗어던진 그 갑옷, 그 낡은 운영체제가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롤백 명령어입니다. 진짜 나라는 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검증된 과거의 안정화 버전으로 시스템을 되돌리려는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끔찍한 실패 신호가 아닙니다.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혹독한 관문입니다. 이 외부의 반발과 내면의 자기의심은 오랫동안 잘못 설계된 시스템을 디버깅할 때 겪는 필연적인 시스템 충돌과도 같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수정 과정 그 자체입니다. 오랫동안 논리라는 감옥 속에 눌려있던 진짜 주인이 비로소 밖으로 나오면서 그를 억압하던 간수와 마찰을 빚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건강한 과정입니다. 이 고통은 당신의 시스템이 마침내 치유되고 목적과 수단이 통합되는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정확하고도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6. 진정성을 향한 여정, 시스템의 재구축.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모호한 공감이 아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지적인 공감을 느꼈다면, 그 차가운 진실이 당신의 방어기제를 꿰뚫고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무겁고 낡았으며 당신의 목적을 갉아먹던 갑옷의 무게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끝은 절망이나 시스템의 붕괴가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시작, 시스템 2.0으로의 진정한 업그레이드여야 합니다. 버그를 수정하는 패치가 아니라 운영체제의 커널 자체를 재설계하는 근본적인 작업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타인의 논리를 무시하고 오직 나만의 신념을 고집하는 독선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간수를 처형하고 그 자리에 억눌렸던 죄수를 왕좌에 앉히는 또 다른 극단적인 오류일 뿐입니다. 공허한 논리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혼돈스러운 신념이라는 또 다른 감옥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시스템 오류입니다. 진정한 시스템 2.0은 통합과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고유한 핵심 원칙을 이 모든 시스템의 주인으로 당당히 복권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인 행세를 하던 그 완벽한 간수를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능함을 인정하고 그를 주인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는 최고의 집사로 다시 임명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이끌도록 하는 가장 성숙하고도 고된 시스템 재구축 과정의 시작입니다. 감상적인 다짐이 아닙니다. 공학적인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재구축은 다음 4가지의 단단하고 서로 연결된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1. 나의 언어로 핵심 가치를 정의하기. 모든 변화의 제일 원칙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당신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줄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전략의 근거이자 무너지지 않는 커널, 시스템의 핵심 소스 코드입니다. 과거에 당신은 왜 실패했습니까? 신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신념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정의나 선함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함이 중요하다와 같은 모호한 선언은 그 자체로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호일 뿐 원칙이 아닙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모호함은 외부의 효율성이나 내면의 자기의심이라는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논리와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당신을 배신하고 쉽게 부서집니다. 이번 한 번쯤은 시스템을 위해서, 더 큰 이익을 위해라는 그럴듯한 간수의 논리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이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원칙이 논리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 자명한 공리가 무엇인지 타인의 논리가 아닌 당신만의 가장 예리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직접 정의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이것은 감정을 논리의 언어로 번역하고 성문화하는 작업입니다. 나는 비효율적인 진실이 효율적인 기만보다 궁극적으로 더 낫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기만은 장기적으로 더 큰 시스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나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의무는 있지만 그들의 비합리성까지 수용하여 나의 원칙을 훼손할 의무는 없다고 믿는다. 나는 나의 신념을 나의 논리보다 상위의 가치에 둘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 논리는 신념을 위한 도구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나의 유능함은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이지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목적 없는 유능함은 공허하다. 나는 무결성을 도덕적 우월감이 아닌 나의 헌법과 나의 행동 사이의 완벽한 일치로 정의한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당신 스스로 논박 불가능하게 세운 자신만의 헌법은 당신 존재의 최고법이 됩니다. 당신이 다시 과거의 효율성이라는 갑옷 속으로 도망치려 할 때마다 당신을 붙잡아줄 가장 강력한 닻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닷 그 이상입니다.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된 주변의 반발이나 자기 의심의 폭풍이 몰아칠 때 이 헌법 조항들은 당신이 왜 버텨야 하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선명하게 일깨워줍니다. 당신의 거절을 단순한 비합리성이나 독선,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당신의 핵심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주권 행사이자 가장 고도화된 논리적 방어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냥 싫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거부한다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기반한 신념을 표현하기, 당신의 새로운 헌법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실용적인 훈련입니다. 이론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의 시간입니다. 주인이 집사에게 명령을 내리고 집사가 그 명령을 가장 효율적이고 논리적이며 단호하게 수행하는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성을 찾는다는 것이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모든 비논리에 나를 세우는 감정적인 전사가 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된 자아의 폭발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싸움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비겁하게 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훌륭한 집사를 주인을 지키는 일 대신 비겁한 도망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바로 그 순간,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리는 거창한 논쟁이나 시스템 붕괴, 그 대신 차갑고 온화하지만 얼음처럼 단호한 신념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신념이라는 신성한 불을 가장 정제되고 논리적인 얼음으로 감싸 그 누구도 녹이거나 부술 수 없는 형태로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의견은 효율적이라는 점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헌법 1조와는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구하는 진실성의 가치, 시스템의 무결성에 위배됩니다. 지금은 그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핵심 가치와 충돌하는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즉각적인 효율성과 즉각적인 수능이라는 낡은 습관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버퍼입니다. 이것은 회피나 무능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전장에서 싸우기를 거부하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나의 전장으로 상대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당신의 헌법을 다시 참조하고 간수가 아닌 주인의 목소리로 가장 진실한 답을 준비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격렬하게 뛸 것입니다. 당신의 온몸이 수십 년간 작동해온 과거의 생존 본능에 따라 이 상황은 위험하다. 비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다. 시스템이 공격받고 있다. 라고 비상경보를 울릴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신체 반응입니다. 이것은 낡은 시스템이 죽어가며 보내는 마지막 단말마입니다. 이 경고음을 현재의 위험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습관이 보내는 데이터의 잔향일 뿐입니다. 이 연습은 나의 신념을 상대방에게 공격이 아닌 설명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공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시스템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진정한 경계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칼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만 경계는 나와 상대 모두를 불필요한 침범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과 집사가 통합된 가장 성숙하고 강력한 시스템의 작동 방식입니다. 산마차를 시스템의 필수 데이터로 재정의하기. 아마도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갑옷을 쓰고 있을 때 마차를 시스템의 실패이자 오류로, 시스템의 붕괴 그 자체로 간주했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그 모든 원초적 두려움, 을 즉각적으로 불러오는 공포의 스위치였습니다. 마찰 이콜, 위험 이콜, 즉시 제거라는 이 자동화된 알고리즘은 너무나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마찰의 아주 작은 불씨조차 허용하지 않기 위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나 자신을 기꺼이 제거하고 유배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가장 깊은 신념, 그 기본 설정 값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마찰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드백입니다. 아니,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낡은 시스템이 시뮬레이션 속에서 예측하던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 세계가 비로소 우리에게 보내주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종종 골마있던 비논리나 숨겨진 비효율이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진정한 시스템이 시뮬레이션을 끄고 실전 테스트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서로의 고유한 원칙을 비로소 수면 위로 올려놓고 더 깊은 이해와 진정한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찰이 전혀 없다는 것은 두 시스템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기적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평화라는 이름의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둘 중 하나가 혹은 둘 모두가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슬픈 증거입니다. 허위 데이터 위에 세워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취약한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신념이 만드는 이 일시적인 비효율. 맞습니다. 바로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바로 그 오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독이 아니라 기꺼이 감수해야 할, 수집해야 할 건강한 데이터입니다. 무엇을 위한 데이터입니까? 수면 아래서 조용히 골마가던 얕고 기만적인 가짜 효율을 깨뜨리는 데이터입니다. 나의 헌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기꺼이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진실하며 무엇보다 회복 탄력성 있는 관계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 탄력적인 시스템은 충격을 그저 견디는 시스템이 아니라 충격을 데이터로 흡수하여 그것을 학습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진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찰을 두려워 마십시오. 실패가 아니라 진화를 위한 유일한 기회이자 당신의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그리고 의식적으로 재부팅하기.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갑옷을 쓰고 합리적인 사람을 연기하는 일, 그 간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억압과 방어에 모든 CPU를 할당하는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갑옷을 벗고 진정성을 지키는 일은 어떨까요? 그것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정 역시 마찬가지로 하니 어쩌면 초기에는 더욱 격렬하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에너지 누수가 아닌 에너지 투자입니다. 낡은 시스템은 억압의 에너지를 썼다면 새 시스템은 건설과 조율의 에너지를 씁니다. 익숙한 논리 대신 낯선 신념을 내세워야 하고 안락한 효율 대신 불편한 마찰을 감수해야 하며 끊임없이 나의 헌법을 되새겨야 합니다. 마치 쓰지 않던 근육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아니, 이것은 낡은 코드를 버리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처음부터 설치하고 최적화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당연히 막대한 자원이 듭니다. 그렇기에 이 여정에는 의식적인 시스템 자원 재할당, 재부팅과 조각 모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동안 타인의 비논리를 분석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시스템의 변수를 통제하느라 썼던 그 막대한 외부 모니터링 에너지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 방어에 쓰던 자원을 이젠 내부 건설에 돌려야 합니다. 그 에너지는 더 이상 밖으로 흩뿌려질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 주인과 설계도를 재충전하고 재정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확보하십시오. 타인으로부터 도망치는 회피가 아닙니다. 그 어떤 비논리적인 방해도 없이 온전히 나의 시스템과 다시 연결되는 전략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겪었던 마찰을 분석하고 나의 헌법에 비추어 로그를 검토하며 내일의 전략을 수정하고 디버깅하는 이 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작업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감상적인 휴식이나 이기적인 비효율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고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며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필수적인 유지보수이자 최적화입니다.
가장 성능이 뛰어난 슈퍼컴퓨터도 주기적인 재부팅과 최적화가 필요하듯 가장 진실한 시스템도 섬세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 재부팅을 거부하는 것은 시스템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취약하게 방치하는 가장 비전략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논리라는 갑옷을 쓰고 유능함을 연기하던 그 모든 시간, 그것은 결코 비겁함이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거짓이었다고 혹은 실패였다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당신 안에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신념, 그 모든 논리의 이유가 되는 그 유일한 불씨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그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신의 논리가 동원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최선이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동안 그 무거운 갑옷을 쓰고 홀로 버텨내느라 애썼던 자신을 가장 먼저 감정적이 아닌 논리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결론입니다. 그동안 정말 애썼다. 그렇게까지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완벽한 논리의 성벽을 쌓아 올렸구나. 이제는 그 간수도 그 주인도 모두 괜찮다. 그 갑옷에게도 감사를 표하십시오. 진짜 당신이 이 모든 혼돈을 견디고 마침내 깨어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을 지켜준 낡고 헌신적인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갑옷을 벗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간수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충성심을 인정하고 주인을 섬기는 최고의 집사로 다시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논리 뒤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유배되었던 진짜 당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아닙니다. 가장 그리웠던 당신 자신, 시스템의 진짜 주인과의 따뜻한 재회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당신의 신념과 정반대되는 세상과 싸워 이기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 모든 비논리 속에서도 강요된 효율성이 아닌 당신 본연의 잔잔하고도 단단한 신념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는 가짜 평화, 공허한 안정이 아니라 나의 존재와 헌법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내면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고 완벽한 시스템인지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숨기려 했던, 그러나 동시에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고유한 가치관이 결코 오류나 비논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시스템 전체를 존재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가장 빛나는 핵심 공리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기를. 그 진실한 여정을 시작하는 당신을 그리고 마침내 주인으로 돌아온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